더 이슈입니다. 시장의 이슈를 통해서 또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잡은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겁니다. 유가증권 시장 2100선 한 달여 만에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죠. 상승세가 이어질지 시장 전반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한 달 만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도 보통 주요 이동평균선 5일선, 21선 위로 올라서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60일선도 회복이 됐습니다. 근래 들어서 좀 반등 움직임, 좀 안도 랠리 성격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 타고 있고 코스닥은 좀 더 일찍 시동이 걸렸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7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드라마틱하게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국면이 개선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또 수급 주체별로 봤을 때는 연기금의 매수가 최근 들어서 강력하게 시장을 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들이 속속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부분도 최근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꾸준히 이어질지 상승 추세로 확실히 전환됐다. 이렇게 좀 안도해도 될지 많은 분들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규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짧게 보면은 분위기 좋아지는 것도 같은데 사실 지금 6월 중순 거의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가 끝나가는데 2019년의 증시 생각해보면 상당히 좀 어려웠거든요. 지금까지는. 국내 증시 흐름 좀 체크를 해주세요. 네, 그렇죠. 시장이 올해 새해 들어서 기대감으로 출발을 해서 또 지금은 이제 실망감을 줬었고 그리고 다시 좀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 일단 한 주간 최근 올해 증시의 흐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올해 증권 시장은 대체로 2000선 바닥에서 한번 출발을 해서 2250선 정도까지 한 차례 정도 강한 반등세를 기록을 했고 네. 그 사이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이제 대체로 4월 중순 이후부터 주가가 다시 급락하면서 박스권 하단 2000선 초반까지 다시 한번 급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한국 증시의 흐름 자체는 미국 증시하고는 그 약간의 방향성은 비슷하더라도 그러나 이제 미국 증시 흐름 자체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국내 증시가 이렇게 계속해서 다시 이제 4월 중순부터 다시 2000선 초반까지 크게 밀렸던 이제 원인들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연초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해소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습니다만 지금은 반대로 그런 어떤 미중 무역 협상이 악화일로를 달리면서 무역 전쟁이 확산될 거다라는 우려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가가 다시 밀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 좀 안 좋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안 좋고 또 고용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너무나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승폭도 미국 증시를 못 따라가고 또 떨어질 때는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연출이 되면서 올해 증시는 대체로 기대감으로 출발을 해서 이제 상반기 후반에서는 약간의 또 실망감, 경기감으로 또 일단 마감이 된 것으로 일단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때는 유가증권 시장 2600선까지도 갔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는 2000선도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했었고 지금 레벨대로 봤을 때 글로벌 증시, 미증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증시는 직전 고점 부분까지 못 가 있거든요. 미국 증시는 그래도 근래 회복을 하면서 거의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흐름이 나오는데 이런 글로벌 증시와 비교해 봤을 때 차별화된 반등 움직임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부분들은 바로 이제 국내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시더라도 네. 트럼프가 어쩌고 저쩌고 미중 무역 협상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사드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부분들은 바로 이제 국내적인 부분들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최저임금 인사라든가 네. 주 52시간 근무라든가 또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불리한 그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기업들의 실적이 막상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금리 인상이라 그러니까 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낮죠. 거기다 이제 정부 정책 자체가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규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소득주도 성장. 그렇죠. 그러면서 네. 중소기업을 키우는 이런 방침이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 대기업들을 누르는 상태에서 오히려 이제 이웃국가 중국에서는 네. 제조업을 강화시키고 또 미국도 제조업을 또 강화시키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에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경쟁력, 기업들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한국 증시의 어떤 부진한 흐름들을 이끌어내고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이 미국 증시가 좋아도 네. 국내 증시가 못 따라가는 그런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지금 상황이 이런데 국회는 일도 안 하고 있고 사실 네. 좀 답답하긴 합니다. 답답하죠. 결국엔 내부적인 정책 이슈들에 따라서 좀 아직까지는 경제 포커스가 좀 안 맞춰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6월 들어서는 그래도 좀 나아요. 5월 달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6월 달 들어서 반등하고 있는 국내 증시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뭐, 이제 방송 출발하기 전에 앵커님한테도 지금 이장 요대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 얘기도 맞아요.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금 현재 이 반등은 뭐 일단 그동안 많이 하락했고, 이제 직전 저점 이제 2000선에 근접함에 따른 이제 기술적인 반등 정도를 일단 자, 보셔도 무리는 없는데, 가장 큰 부분들은 역시 이제 미국 증시의 반등이 지금 현재 반등장을 이끄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 이제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겠죠. 네.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도 퍼가 한 18배 정도로 그렇게 절대 저평가된 나라는 아니에요. 그만큼 그렇게 미국도 그만큼 증시가 기업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고요. 네. 오른 상태에서 지금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그겁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장세. 그동안 뭐 미국은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였었죠. 네. 그 엄청난 유동성이 바로 이제 경기 부양 대책이라는 제로,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증시 반등세를 이끌어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국내 증시 반등을 미국 증시 반등에 따라서 약간 네. 따라가고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정부에서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뭐 추경 통과에 대한 기대감 좀 있고요. 그리고 네. 저는 추경은 그렇게 뭐 큰 호재는 못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엔 금리 인하가 좀 더 진행이 되고 정부 정책이 바뀌어야만 주가 반등이 나올 거로 일단 보고 있는데 네. 역시 뭐 G20 정상회담도 대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네. 실질적인 지금 현재 반등 분위기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중심으로 한 미국 증시의 반등, 그에 따른 한국 증시의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글로벌 증시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도 보시고 그리고 지금 뭐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는 딱히 뭔가 개선된 분위기는 안 보이는데 그래도 뭐 적응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올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봐야 될까요? 이 무역 협상에 대한 참 전망을 하기가 좀 너무 어렵죠. 그쵸. 지금 워낙에 이제 트럼프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돌발적이고 또 지금 미국과 중국의 입장 자체가 워낙 강경하고요. 겉으로는 무역 전쟁입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패권 전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패권 전쟁이라는 것은 뭐 1, 2년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절대로 아닌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이 무역 전쟁이라는 재료가 이제 증권 시장에 상당한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긴 시간 동안 악재가 나왔었고 또 지금 뭐 대규모 관세 부과까지 단행이 됐었고 네. 그에 따른 중국의 어떤 보복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애지간한 뭐 무역 전쟁 분위기로서는 증시가 뭐 폭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아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이런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경제 지표가 만약에 더 나빠지게 되면 증시가 이제 밀리는 하락세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역 전쟁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네. 향후 경제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이제 그런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됐습니다. 뭐 7월 금리 인하설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은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유동성 장세에 의한 미국 증시의 반등이 이끌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 만큼 일단 지금 장세는 무역 협상이라는 변수보다는 유동성 장세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포인트가 미중 무역 협상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살짝 옮겨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데, 근데 이 시점에서 혹시라도 행여나도 이 6월 말에 G20에서 어떤 변수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분위기가 달라질 걸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그 G20 협상에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은 딱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뭐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날 확률은 뭐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네. 만난다고 한다면은 미중 무역 협상을 잘 끝내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별로 기대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에 이제
트럼프의 스타일상으로 봤을 때 모든 글로벌 시장이 별로 기대를 안 했을 때 네. 또 좋은 재료를 내놓는 경우도 있었고 모두가 기대할 때 오히려 안 좋은 그런 뉴스를 내놓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확률적으로는 큰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동성에 기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요 이번엔 수급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지수를 반등을 만들었을 때는 그만큼 또 사주는 주체들이 있었을 텐데 이끌어주는 수급 주체 어느 쪽이었나요? 지금 증권시장에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국내 증시가 상당히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먼저 보면서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을 보면서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검은색 그 선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게 이제 연기금의 수급 동향인데요. 그동안 관망세를 보이던 연기금의 수급이 우상향으로 돌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네. 연기금의 수급이 좋아지고 일부 투신권과 보험단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이제 그 연두색이죠. 이 선도 지금 이제 우상향으로 돌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결국에 지금 현재 국내 증시의 반등장을 이끌고 있는 세력들은 연기금 선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반등장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이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좋아지는지 이것에 따라서 어떤 종목군들의 흐름이라든가 시장의 어떤 단기적인 방향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급 동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그림들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검정색 선이 이제 연기금의 수급 동향인데 연기금은 상당 이전부터 미미하게 꾸준하게 코스닥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집을 해오는 그런 과정이 진행됐고 각도는 좀 다른데 올해 들어서 연기금을 전반적으로 조금씩 좀 사긴 그렇죠. 하네요. 네. 작년까지 상당히 많은 물량들을 많이 털어냈었습니다만 꾸준하게 좀 물량을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역시 그 녹색 연두색 선을 중심으로도 약간은 그동안에 이제 하향 추세에서 살짝 우상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기관 투자가들의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세가 완만해지고 안정되면서 수급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그런 조짐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급적인 흐름들은 연기금을 선두로 해서 또 이제 폭넓게는 투신권과 보험단 정도가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가 수급이 개선되는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을 유실한 기관들의 수급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많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연기금이 살 때는 물론 매수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뭐 PBR 한 배라든지 혹은 시장 이 지수가 바닥에 있다라는 인식을 했을 때 연기금이 많이 사더라고요. 네. 이번 경우도 좀 그렇다. 시장이 바닥으로 판단을 하고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될까요? 대표님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연기금은 일단 보통 이제 자산 운용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금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또 이제 그 국가 자금을 중심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것이고 또 정부의 어떤 입김이 좀 센 게 또 이제 연기금의 이제 자금 운영 현황입니다. 네. 대체로 증시가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또 이제 아마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전체로 이제 주가 바닥에 대한 공감대 이런 부분들도 연기금의 매수를 좀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연기금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보통 이제 연기금의 매매 패턴들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따라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네. 이번만큼은 특별하게 외국인들이 대체로 관망세를 보이고 물량을 털어놓은 와중에 연기금 매수가 좀 들어온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앞으로 연기금의 어떤 자금 운영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 가능성도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연기금이 큰 손에 어떤 역할을 좀 해주고 여기다 투신권이라든가 뭐 보험단이라든가 이런 사모펀드라든가 이쪽에서 좀 자금이 좀 들어와 주면 수급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개선되는 조짐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점이 단순히 안도랠리 짧은 반등, 기술적인 반등 정도를 지나서 상승 추세로 우리가 복귀가 됐다라고 봐도 될지 이 추세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세요? 지금 추세라는 부분들은 이제 단기 추세가 있고, 이제 중기 추세가 있고, 장기 추세라고 있는 네. 부분들인데, 일단 뭐 코스피 지수 일봉사로 보더라도 지금은 5일 이평선 중심으로 단기 상승 추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현재의 흐름은 일단 미국 증시의 흐름까지 감안해서 단기적인 상승 추세는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중기적인 상승 흐름까지 뭐 예상을 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네. 뭐 60일선이라든가 뭐 300일편 정도, 직전 고점 2250선 정도 이 정도까지는 뚫어야만 어떤 네. 추세적인 상승이라든가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중장기적인 상승보다는 5일 이평선 중심으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5일 이평 중심의 단기적인 상승세가 좀 더 나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저는 이제 1차적으로 지금 기술적 분석상 61평선 대기하고 있는 2150선 정도까지 1차적인 반등은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도 역시 이제 미국 증시 흐름에 따라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워낙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 트럼프와 했던 재선이 임박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트럼프의 어떤 섬신적 정책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좀 길게 보더라도 미국 뉴욕 증시가 잘하면 사상 최고가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 네. 그런 흐름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는 이제 박스권 상단 2250선 그러니까 2250선은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대충 한 2200 정도까지 네. 2차적인 목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니까 지금은 너무 길게 오지 마시고 네. 그렇게 1, 2차로 나눠서 시장을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강한 확신보다는 일단 좀 짧게 네. 대응을 해야겠네요. 그러면은 우리 증시 가는 길에 변수가 있다면 어떤 부분 봐야 될까요? 지금 증권시장의 이제 가장 큰 변수, 우리나라 이 시장의 변수는 역시 가장 큰 부분들은 이제 정부 정책. 이제 조금 있으면 2020년 이제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는데 이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제 동결이 되느냐, 내지는 최대한 인상폭을 줄이냐,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동결되는 게 최고의 증권 시장의 호재라고 일단은 보고 근데 있는 워낙에 상태입니다.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워낙에 지금 네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노동시장 자체가 이제 부진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국내적인 부분들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결국에 이제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미국 증시만을 보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국내 증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소폭의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을 걸로 일단 기대는 좀 합니다. 하지만 역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시장 우리나라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시장 자체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 증시를 계속 따라가는 거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아직까지 한국 증시는 이런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네. 큰 시세를 보기는 약간은 좀 이르다. 이런 것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부진한 경제지표 같은 경우는 경제지표가 좋으면 증시에도 좋을 거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세요? 일단 경제지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너무나 안 좋잖아요. 그죠? 네. 지금은 안 좋은 건데, 경제지표 자체가 노동지표도 그렇고, 또 취업률도 그렇고, 그리고 GDP 성장도 그렇고, 일단 모든 정책 자체가 국내외적인 여건들도 모두가 안 좋습니다. 근데 네. 이런 경제지표 자체가 급격히 좋아질 가능성은 지금으로는 별로 없죠. 네. 그래서 경제지표 좋아지면 증시는 분명히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또 그런 경제지표가 좋아지려면 네. 어떤 최저임금의 결정 내용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앞으로 경제지표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의 흐름은 어떻게 전개돼야 우리 증시의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까요? 환율은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환율 때문에 증시가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대체로 환율은 약간의 좀 후행적인 지표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일단 환율은 단순하게 달러가 빠져나가게 되면 올라가는 것이고 달러가 들어오면 이제 환율이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 건데 환율 시장 자체는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그만큼 이제 한국 증시를 별로 안 좋게 본다는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환율이 또 떨어진다는 얘기는 한국 증시를 좋게 보기 때문에 외국계 자금이 들어온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환율의 흐름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난 상태에서 약간의 출렁거림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은 외국인들이 국내 경제 지표가 좀 안 좋아서 자금을 빼가는 형태였다면 네. 환율이 최근에 떨어진 만큼 이제 외국인들은 더 이상 자금 유출은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투자 전략입니다. 어떤 부분에 기준을 맞춰서 대응 전략 세워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까는 제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너무 급하게 보지 말자 이 얘기도 네.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수가 바닥을 다지고 일단 올라가고 있는 초동기예요. 초동기이기 때문에 너무 우수하지 말고 일단은 지금은 2150 정도까지 1차적인 목표치를 잡아놨고 크게는 네. 2200 정도까지 잡아놨으니까 일단 초동기인 만큼 좀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추가 상승에 좀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최근 시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일부 대형주가 좀 움직여요. 맞아요. 예, 어제도 삼성전자부터 그랬고. 해가지고 삼성에스다 같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오늘 LG전자 같은 이런 일부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보통 이제 일부 대형주들이 그만큼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에 대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아직까지는 시장이 네.
하루하루 경제 지표라든가 뉴스를 보면서 시장을 대응을 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대형주들 중에서 중장기적인 펀더멘탈 성장성이 부각되는 종목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네. 그만큼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형주, 일부 대형주, 삼성전자라든가 삼성 SDI 이런 종목들 그리고 카카오 같은 종목들 오늘 강세를 보고 있는 LG전자 이러한 극히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이런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물론 대형주가 탄력적으로 급등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하지만 좀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또 대형주를 중심으로 좀 선호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처럼 바닥을 다지고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어떤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뭐 삼성전자, 삼성 SDI, 그다음에 저는 카카오를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또 LG전자 같은 종목들 오늘 뭐 뉴스도 많이 나왔죠. LG전자는 뭐 기존에 가전 사업이 워낙에 좋습니다. 워낙에 가전 사업이 좋은 상태에서 실적이 퍼가 지금 뭐 10배 미만 정도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폴더블 폰 이제 5G 폰이죠. 이제 네, V50. V50 이것이 지금 판매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래서 하더라고요. MC 사업 부분만 좀 실적이 좀 괜찮아지게 되면 네. 이 회사는 그만큼 저평가 실적 성장성이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각되는 종목들, 이런 대형주 쪽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보셔도 상관은 없을 거로 보고 있고, 그리고 역시 이제 시장의 중심은 여전히 이제 코스닥하고 또 IT 종목들, 그리고 신성장 가치주들 이런 종목이 그래도 시장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주들은 뭐 좋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속도는 좀 느리긴 할 겁니다만 네. 그러나 중소형주들은 여전히 빠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 5G는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입니다만 네. 오히려 이렇게 5G 같은 종목군들은 이번 조정 장세를 이용해서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접근 전략을 좀 고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제 급등했던 삼지전자 같은 종목들은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뭐 삼지전자나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눌림이 나고 쉬어가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네. 종목들을 좀 매집을 해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좋겠고 또 IT 종목이 시장의 중심입니다만 여전히 오늘 바이오제약주가 소폭 반등 그리고 수소차도 소폭 반등이 나서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육성 방침을 내놓고 있는 이런 신성장주에 대해서는 고르게 어떤 순환 반등에 대비를 하면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폴더블 폰 관련해서 스마트폰 부품주들도 좋게 보시고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폴더블 빼놨네요. 네. 폴더블은 지금 폴더블 폰은 이제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도 기존에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가 이미 많이 올랐는데 네. 폴더블 폰은 일단 7월달 출시가 임박이 된 상태고 어제도 뭐 이슈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네. 폴더블 폰도 기존의 스마트폰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시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IT 스마트폰 부품주가 올라갔다고 한다면 그중에 이제 OLED 관련주가 지금 폴더블 폰 관련주의 관련 수혜주로서 시세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일부 에피스템이라든가 원익 IPS, 그다음에 이제 뭐 ICD 같은 이런 OLED 관련주가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그 OLED 관련주들의 어떤 부각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도 지금부터는 뭐 폴더블 관련 OLED 관련 부품주들 한번 네.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말씀 고맙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 파동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더 갈 자리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좀 짧게 대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새롭게 낙폭과대 대형주라든지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이 아니라요. 기존에 잘 가던 종목군들이 이런 반등 국면에서도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종목군들 이 조정 시 매수 전략이 나왔습니다. 관심 가져보시죠. 이렇게 마켓통 1부 정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